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의 회의 적이게 된다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통일 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통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넘어 많은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문제나 문화적 차이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통일이 우리나라의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북한 측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통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신 김금영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91년생으로 젊은 탈북민 시선을 통해서 남북 통일이 가지는 의미와 통일이 된다면 향후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통일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야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꼽을 수 있는 몇 가지의 큰 이유는 첫째, 통일에 대한 시각이 너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통일하면은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산 가족이 많이 남아있고 또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동족상잔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그런 민족 담론에 기초한 굳건한 어떤 통일에 대한 여론이 있었는데 간이 좀 지나면서 특히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북한이 정말 트롤을 많이 했잖아요. 핵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핵도 개발하고 또 한국을 상대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매일 하면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산 가족 1000만 명 시대라고 해서 통일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통일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남았을 겁니다. 특히나 MZ세대들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현실 내 눈앞에 닥친 취업이라는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통일이 됐을 때 마냥 장밋빛 미래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렇게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2300만인 인구가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건데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고 우린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통일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통일 이후에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70년 가까이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떨어진 시간 동안에 발생한 다름이 존재합니다. 서로 문화적으로 다르고 가장 큰 이념적으로 다르고 그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본 바가 없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그 사회주의 독재라 그가 혹은 예전에 9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잘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 레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말 다른 진영에서 달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을까가 문제이고 문화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잘 아시겠지만 K-팝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어떤 문화, 북한의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사람들의 문화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오직 목적 지향이 뚜렷하죠. 북한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강조하는 문화예술 이것만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른 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뉘어 있고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차이가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역대 어느 정부 하나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경제력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다 못 살거든요. 약 지금 40대에서 50배 정도 난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게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방대하고 막연하고 야 저걸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그거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건 내가는 세금일까 생각을 당연히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것부터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된다. 테이블 위에 우린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 올려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북한에 지금 지내고 계신 북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지 또 특히나 김정은이나 집권층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조금은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대별로 좀 다릅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세대는 통일을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통일은 상당히 맹목적이 그리고 어쩌면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국 통일이라는 개념은 북한에 의한 남한 평정밖에 없거든요.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개념은 그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MZ세대 우리가 흔히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좀 다르죠. 남한으로부터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없습니다. 북한 사회로부터 분명히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남한은 북한의 적이다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 과정을 받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본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남한 북한 내부의 한류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도 장마당 세대가 되고 그들은 한국 문화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됐을 때 누구 주도하에 통일을 원할 것이냐는 사실 답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끼리는 내부적으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남한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차라리 전쟁이 나서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텐데라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집권층은 한마디로 백두산 혈통들인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까지 북한 정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몰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독재의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에서 본인이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북한을 지켜내려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두산 혈통 혹은 정말 빨치산 계열들 이런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인권 탄압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 혹은 중국과의 무역이 이제 1990년대 말부터 막 확산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롭게 부를 쌓은 돈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난 돈만 벌었지 인권 탄압 같은 건 한 적 없어. 그리고 나도 돈을 벌면서 북한 너네 잘못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어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의해서 북한이 유지되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든지 처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층별로 타겟별 맞춤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젠데 이 시기 관련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은이 만약에 일찍 죽어요. 그러면 좀 어린 주애가 만약에 정권을 물려받아요. 그러면 주애가 뭘 잘 모를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통일이 된다면 그때가 조금 시기 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통일에 필요한 환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내적 환경과 대외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거든요. 대내적 환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기를 예측하거나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김주애 한테로 권력이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유는 일단 군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군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군부가 납득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이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커리어가 있어야 납득을 할 텐데 김주애는 일단 여자고 10대밖에 안 됐습니다. 총도 못 쏴요. 그런 사람에게 군부가 호락호락 머리를 숙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낙관, 논자들의 생각이에요. 둘째, 김여정이 살아있죠. 결국 여자가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공식이 세워지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김주애뿐만이 아니라 김여정에게 족쇄가 풀리는 겁니다. 현재 김여정은 그 족쇄 때문에 오빠의 그늘에 있는 건데 김정은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게 된 마당에 저는 김여정은 또 다른 수양대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애는 심지어 되고 아무 경험도 없고 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김여정은 해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여준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들이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또 강단있네, 똘똘하네 이런 입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을 따르는 세력들은 적극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흔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사람,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해 보이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 보이는 사람한테 실어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MZ세대가 지금 굉장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 폭동도 일으키고 있고 해외 노동자로 확인된 사람들 2,000명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동을 일으켰거나 벌써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MZ 노동자들 이외 귀국을 빨리 시켜주냐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통일은 남한과 북한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본도 자기 국익 중심에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일본은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면 옆에 큰 나라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일 간에 관계가 좋고 여러 가지 협조가 진행이 된다라고 쳐도 결국은 국익 앞에서 일본도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일본도 어떻게 자리 끌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약해지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중국은 지금 너무 셉니다. 통일의 가장 큰 적은 저는 북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만약 김주혜에게로 넘어가서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행동을 할 국가는 중국이 바로 북한에 쳐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신중 정부를 세우고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입술이 되어질 어떤 꼭두각세 세울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가 어떻게 중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우연한 통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어요. 어느 순간 대량의 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던가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 세력이 우리한테 협조를 한다든가 협조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그리고 더 뼈 아픈 것은 통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론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통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통일은 재앙일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통일 준비는 정말 중요하고 통일 반대하는 여론이 예를 들어 90%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통일은 우리 손에서 무조건 디자인해야 되고 우리 손에서 기획되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붕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이기 때문에 자체로 재난이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급변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년 혹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어떤 경제력이 그가 북한의 사회 인프라 정면에서 한국의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서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북한의 한국과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먼저고 그들이 어떤 경제 협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지금부터 먼저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립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잠재적인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성공에 목말라 있는 한번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저기 있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건 그 자체로 우리도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우리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 사람들이 만약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을 우리가 새로 노동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다면 언어적인 교육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성공을 해보고 싶은, 배불리 먹어보고 싶은 욕망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한 노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 표현.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통일은 굉장히 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예요. 통일의 동력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늘 하는 말이지만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장밋빛 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통일을 안 하고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가서 우리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이 38선에서 중국군과 우리 군이 총뿌리를 마주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통일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우리한테는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서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분명히 길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